안녕하세요. 성산 개미팀입니다. 금요일 시장이 마감되는 이제 마지막 주봉이 완성되는 차트인데요. 다행이죠. 오늘 외환과 외인, 특히 외국인들의 이제 엄청난 매수에 힘입어서 시장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중요한 자리들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사실 미국의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뭐 부양책 서명, 뭐 친환경 뭐 그거에 대한 다시 부흥, 뭐 모든 뉴스 중요하죠. 그렇지만 결국 수급이 좌우하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줬죠. 그만큼 수급이 받쳐준 건데, 만약에 오늘 지수가 떨어졌다면 그 떨어진 이유 찾았을 거예요. 뭐 부양책이 시행이 됐는데 막상 인플레이션을 또 유발했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주식이 떨어지지 않았나. 주식은 거의 걸먹거리고 기회 걸먹 기회, 결과를 놓고 뉴스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항상 뉴스보다는 수급, 주식은 수급이 최우선하고요. 그리고 차트가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수 상황 시황하고요. 프레시바이오파마, 바이넥스가 오늘 그래도 조금 진정이 됐나 이렇게 어떻게 자리를 볼 건데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리고 오늘 정도야 뭐 급락하다 슬쩍 반등 정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차트를 먼저 보면 오늘이 금요일 주봉에 완성된 차트이기 때문에 주봉 먼저 볼게요. 참 대단하죠. 이게 차트라는 게 너무 신기한데, 가장 저번 주에 이제 지수가 제가 항상 위험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깨야 되지 않을 그 자리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었는데, 꼬리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이 지지선을 간신히 지켜서 고작 지수가, 자, 꼬리가 여기를 딱 찍고 반등해가지고 20주선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이번 주 일주일 내내 괴롭히다가 마지막 금요일에 지켜줄 자리 딱 지켜준 거죠. 이렇게 어려워요, 주식이. 자, 그러면서 꼬리도 역시 정확하게 깨지 않아야 될 자리에서 정확하게 깨지 않고 딱 반등을 해주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월봉 차트도 정확히 이제 5개월선 회복해 줬는데요. 마찬가지죠. 월봉에서도 보시면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수가 상승했다라고 반복하면서 5일 이동 평균선이 산 같은 걸 그리게 되고, 이 자리는 강력한 매물대가 돼요. 또 저항선 지지선을 말해주는데 딱 요 끝에가 이제 그 중요한 지지선이었어요. 저거 깨면 제가 크게 무너진다고 했죠. 근데 기가 막히게 꼬리가 저기를 딱 짚고 돌아 나왔어요.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이럴 정도로 통계학적으로 이 변곡점의 위력은 대단하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아직 상승 여력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자, 5일선을 회복한 이후에 지수가 이렇게, 어제 제가 5일선을 회복해서 안착하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자, 그대로 갭으로 떠서 올라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위에 황금일선이 가로막고 있죠. 황금일선과 60일선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930포인트까지는 더 상승 여력이 있고요. 930포인트나 60일선까지는 950포인트 맞으면 한번 약간의 또 한번 살짝 조정, 2, 3일 이렇게 했다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이 주봉 차트를 보시면, 자, 역시나 꼬리 달고 이렇게 잘 마감이 되었습니다. 5주선을 회복하지 못했고요, 아직. 근데 5주선이 이렇게 근접을 해줬기 때문에 다음 주 5선에서만 출발해주면, 자, 중요한 이제 이 3,100포인트, 3,150포인트,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여기까지, 이 3,000포인트 초반까지 오는 박스권 장사도 예상이 되고요. 월봉에서 역시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 주식이 이제 하락세를 건나 걱정이 될 정도에 이렇게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이제 21선 최대한 붙여놨어요. 아직 코스닥은 못 갔죠? 코스닥 못 갔는데 코스피 지수는 도착했고요. 다음 주에 21선 위에서 출발해주면, 자, 조금 강하게 한번 상승할 수 있고요. 물론 외국인들 연속성이 중요해요. 외국인들은 하도 변심이 심해서 일하다가도 주말에 무슨 일 생겨가지고 이렇게 툭 떨어지면 맞고 이게 매도로 돌아서면 언제든지 또 5일선까지 밀려서 우리나라 시장을 조금 위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이 이끄는 시장보다는 기관들이 이끄는 시장이 좋은데, 이제 외국인이 매도하면 기관이 매수하고 이렇게 손바뀜이 자주 돼가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게 상당히 좋은 이제 현상인데, 아직 그렇게까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면 개인을 제외한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 금융투자, 사모펀드 투신 쪽 샀고요. 특히 금융투자가 좀 눈부시죠. 금융투자는 배신을 잘한답니다. 그래도 꽤 많이 사줘갖고, 자, 연기금의 매도세도 있었지만 오늘은 조금 약했고요.
코닥 지수 보면 역시 외국인 기관이 많이 샀는데, 연기금이 코닥 지수는 조금 이렇게 매수를 해줘서, 코닥 지수도 그만큼 강한,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수급이 그냥 그대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계속 살펴볼 건데요. 어제 형제회사인 이 프레스티오 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제는 이제 크게 상승했다가 오늘 큰 하락을 맞이했죠. 이 프레스티오 바이오로직스의 오버행 이슈가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상황이 깔끔하게 좋지만 않죠. 그, 신규 상장주 치고는 그렇게 크게 폭발적인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자, 투자자의 동향을 봐도 역시 그 기관과 투신 모두 많이 팔고 있는 기타 금융 모양기업까지 외국인까지 많이 팔리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조금 그래도 매도세 약한데도 불구하고 자,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이 프레티바이오파마가 같이 조금씩 영향을 받긴 받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많은 사업전분이 엮여 있어서 영향을 받는데 이 프레티바이오파마를 보면 이거요 프레티지바이오파마 자 이렇게 보시면 월봉에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크게 이렇게 어떤 그 기준점을 찾긴 어렵다 그랬죠 항상.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들은 월봉에서 뭔가를 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꼭 이평선 보고 정해야 되나 회사만 보면 되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회사의 미래 가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주식을 하고자 했을 때 어떤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고 원칙이 필요한데 이걸 세울 때 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차트입니다. 주봉에서 사실 가장 좋게 끝나는 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십자 도정으로 끝나는 게 제일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색깔이 양봉으로 십자 도지가 좀 추세의 턴을 보이는 제일 좋은 형태가 됐는데, 자 뭐 이렇게 딱 십자 도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음봉으로 일단 마감을 하겠습니다. 음봉제 도지형이죠. 이렇게 십자 도지.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여기서 계속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제가 이 프레즈 바이오 파마가 진짜 자리를 잡고 상승을 이게 턴을 하기 위해서는 5일선 장악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역시나 꼬리 달고 급등을 해도 5일선 말 그대로 이 상장에서 이제 5일이 넘었기 때문에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는 5일선도 나오고 자 10일선이 10일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급등하는 듯해도 이렇게 11선을 자꾸 맞고 떨어지면서 5일선 한착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나 아직 안 갈래 이런 형태가 되고요. 진정으로 가기 위해서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이 친구가 21선이 따라 내려올 건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요새 계속 말씀드리는 이 꼬리가 갖는 이런 자리들은 사실은 굉장히 잘 지켜줘야 돼요. 누군가가 받쳐 올라간다기 때문에 이 자리를 못 지키니까 자꾸 툭툭툭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상장에서 최고가를 찍었을 때 가격이 역시나 이제 54,000원대인데 이거에 대한 반 정도를 거의 끝장을 내놓고 자 27,000원까지 찍어놓고 반등을 하면서 자 일단은 그렇게까지는 이제 막 급락한다거나 물론 3%가 이제 좋은 시장에 좀 밀린 거죠. 좀 안타깝긴 하죠. 이 좋은 시장에 이렇게 밀린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밑에까지 크게 밀리진 않고 3% 정도 마감하였습니다. 매일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아직 급락을 할 때는 이렇게 전체로 추세가 우하향인 게 눈에 보이죠. 차트 이제 이럴 때 쓰는 건데 계속 우하향 중인 거죠. 사실은 중간에 반등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 우하향하는 게 안정이 돼야 돼요. 자, 안정이 되려면 다중바닥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저점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됐죠. 예를 들어서 이게 완바닥, 처음 바닥이라는 확인이 되려면 이것보다 위에 있거나 이거를 찍고 돌아 나가는 이 형태가 돼야 이게 완바닥이 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떨어져서 이미 됐으면 다시 이게 완바닥이 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아마 좀 더 밀려서 이제 좀 안정이 돼야 돼요. 완바닥. 그래서 투바닥 내리고 스바닥, 세바닥, 쓰리바닥 그리고 그러면서 11선하고 5일선이 만나면서 5일선이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가는 자 이런 형태가 필요해요. 5일선이 둥그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는 가격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항상 제가 같이 비교하는 차트로 제일전기공업을 보죠. 자 보시면 일봉에서 이렇게 5일선이 이쁘게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가는 이런 구간이 필요하죠. 이거는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자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것도 한 반토막 나는 거예요. 고점에서 꼭 저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멈추고 언제부턴가 다중바닥을 잘 그려놓고 급등 후에 21선이 안착 이 기간이 꽤 걸려요. 그런 식으로 프레이트 바이오 파마도 지금 자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5일선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만도 없듯이 또 어디까지 떨어지지만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올라갈 때는 이 불타기라고 그래서 달리는 말에 탈 수 있지만
이게 급하게 떨어질 때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왜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되냐면 아직 바닥이 결정이 안 돼 있죠. 이게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뭐 땅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주식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절대 건들지 않아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다중바닥을 그린 후에 안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이런 식으로 다중바닥을 그리고 21선이 따라오면 21선 돌파 후 안착 이것까지 끝내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거친 후에 타고서 올라갈 때를 기다렸다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 즉 이 우에서 사서 지금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죠. 이분들도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이 밑에 사신 분들이 뭐 수익권이니까 나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꾸준히 모아갈 수도 있지만 꾸준히 모아가시더라도 반드시 5일선 최소한 5일 동안의 평균가를 선으로 그려놓은 5일선이라도 돌파 안착한 다음에 자 매수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물타기나 분할 매수 그렇게 하셔야지 이 떨어지는 중간 추세 잡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을 매수할 때는 항상 계획이라는 게 필요한데 자 이 종목이 상장해서 이제 이럴 때 사서 이럴 때 파신 분들이 상관없지만 중간에 들어가신 분들도 그냥 급하게 들어가셨다기보다는 항상 계획을 짜서 나는 이 주식을 매달 얼마씩 사모으겠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난 분할 매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사실 주식은 아주 나쁜 종목에 잘못 걸리지 않는 한 큰 손해를 보지 않아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또 수익을 보기도 하니까 철저하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 계획을 짜서 진행하는 게 자,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크레딧 파이어파면 어쨌거나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자, 오늘 조금 안정이 되는 듯한 바이넥스. 사실 안정이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조금,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이는데, 일단 바이넥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넥스가 계속 떨어지다가 오늘 이제 반등 정도가 나왔는데, 이 바이넥스 이 여파가 좀 만만치 않아요. 지금 보면. 이 바이넥스 요약분 성분 조작 이런 게 이제 전수적으로 이제 검토가 들어가겠죠. 식약처에서 바이넥스 하나만의 일일까라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비보존 제약도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식약처 비보존 제약 뭐 9개 제조 판매 금지를 한다고 그랬고요. 이 바이넥스가 이제 그 정부에서 한 100억 원 넘게 지원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 지원받은 이제 업체에서 또 이런 일이 터지니까 자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의약품 허가상과 다르게 제조했다가 자 식품의약산들도 제조 판매 사용 중지 헬스 조치 처분을 받은 바이넥스가 최소 100여 원대의 국가 R&D 비용을 이제 지원받은 걸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과제가 있겠죠. 이제 R&D 비용을 줬으니까 그래서 특히 여기서 이제 두 개의 과제가 전제 진행 중인데, 이 성분 조작 부서와 관계던지는 정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안 좋은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반등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보면 바이넥스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자꾸 떨어지면서, 결론은 떨어지는데 자꾸 이렇게 반등하는 척 하면서 뭔가 희망을 주는 윗꼬리를 자꾸 달죠? 이렇게 자꾸 윗꼬리를 달아요. 자, 누군가는 여기서 팔고 나왔을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자꾸 떨어지는데 역시 오늘도 한 10%대 또 이익을 당해서 떨어졌습니다. 큰 흐름을 보면 제가 계속 영상을 찍어드리는데 왜 아주 중요한 두 자리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월봉상 꼭 지켜줘야 되는데 자 뉴스도 그렇고 모든 호재도 그렇고 모든 악재도 그렇고 악재도 계속 악재가 나오고 언젠가 주식이 멈춰주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니죠. 이제 바닥 칠 만큼 치는 자 그런 상황이 되고 호재도 계속도 그럼 호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주식이 반응하지 않아요. 네. 그런 뉴스에 상관없이 차트에 있지만 철저하게 보면 첫 번째로 바이넥스가 뚫어줘야 될 엄청 중요한 자리를 제가 뚫었다고 그랬죠. 바로 이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를 20년도 7월 달에 들어서 8월 달에 돌파하고 안착을 잘 해주면서 자 크게 상승하는구나 했는데 이 안 좋은 이 뉴스와 함께 그냥 급락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엄청나게 지켜줘야 될 중요한 자리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리는 자 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저점이고 꼬리 달고 올라간 거예요.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바이넥스가 굉장히 잘 나가다가 이렇게 보시면 잘 나가다가 언제부턴가 주가가 딱 꺾이면서 이렇게 지하권 거의 바닥을 치게 되죠. 이렇게 거의 바닥을 이제 그래도 거의 한 2만 원대 위에서 놀다가 어느 순간 만 원대 이하로 떨어지더니 어느 순간 이렇게 6,000원, 7,000원대에서 이렇게 놀게 돼요. 근데 이제 언뜻 기대감을 갖고 쭉 상승을 하게 됐는데 이 자리를 지켜주더니 12,500원대
이 가격대가 바로 이 업그레이드가 한번 이 바이넥스 가격이 한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즉 7,000원대에서 이렇게 12,000원대 또 8,000원대에서 12,000원대 요 공간에 있던 주식이 언제부턴가 업그레이드를 딱 해서 12,000원대에서 3, 4만원대 놀게 된 거죠. 자, 이러던 주식이 다시 12,000원대로 회귀를 한다는 얘기는 저 가격을 딱 깨는 순간 언제든지 6,000원 또 7,000원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우리가 주식을 6,000원, 7,000원대 사서 장기 투자로 들고 가신 분들이 이렇게 나왔으면 다 수익권인데, 저도 물론 여기서 사서 손실을 많이 봤지만, 어쨌거나 이런 데 이제 계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6, 7,000원대가 되면 굉장히 아프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 바이넥스의 지금 상황이 완벽하게 지금 뭐 사실도 아니라 저는 뭐 그런까지 말 못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기정사실화 돼 있죠. 식약처에서 다 회수하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뭐 기사가 잘못되면 오해가 있어서 제발 주식이 잘 올라가서 주주분해이 잘 됐으면 하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주식은 수급이 관계하기 때문에 이 변곡점인 12,500원 오늘의 저가가 얼마냐면요 14,600원인데 그 종가가 이제 14,900원 자, 이 12,500원대를 딱 이탈하게 되면 얘 밑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회복하기가 어려운 게 이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 자리는 지금까지 큰 흐름에서 이제 지지선이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을 딛고 잘 올라간 건데 이 자리가 지금 떨어지는 순간 이제는 지지선이 아니라 강력한 저항선이 되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밑으로 5, 6천원대까지 6, 7천원대까지 밀렸을 땐 여기서 다시 12,000원 뚫을 때까지는 굉장히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뉴스는 어차피 계속 나오고 악재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어차피 그런 모든 부분이 반영되고 주식도 또 이 회사가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기본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더 이상 밀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지켜줄 자리 얼마나 잘 지켜주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봉에서도 보시면 지금 이번 주 내내 이제 음봉으로 다 떨어지면서 저 꼬리 하나 달았는데 주봉에서도 확연히 보여요. 자, 이렇게 보시면 두 개의 이제 그 지지선이 보이는데 이 첫 번째 지지선은 그냥 깼죠. 깨면서 오늘 엄청나게 강한 월봉에서 아까 거드린 그 지지선 하나가 보이는데 이게 주봉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가 됩니다. 자, 이 자리를 그 꼬리까지 살짝 달고 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여기서 추가로 밀려서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많이 위험해져서 지금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됐고 오늘의 반등은 사실 크게 의미를 갖기보다는 항상 지수나 종목이나 모든 종목들은 어느 정도 떨어진 게 기술적 반등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바이넥스는 저런 반등이 나왔을 때 매수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식약처라든가 정부에서 처분을 기다려보고 회사의 반응을 기다려보고 일단 이렇게 급락한 주식이 정말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V자 반등은 없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안정화 시간.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렇게 좀 안정감을 갖고 잘 이렇게 이제 주식 유지가 되고 모든 사건들이 좀 잘 해결되고 마무리가 됐을 때 그때 추세 턴을 해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그만큼 했으니까 됐다 하면서 추세 턴을 해줄 때 그때 바로 매수해서 이 평단가를 좀 낮춰놓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나오든 빠져나오든가 아니면 수익을 내는 게 자,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바이넥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이게 방송을 찍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손절하 잘하 어떻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결정도 본인이 하고 자산이 본인 거기 때문에 본인이 수술해야 되는데 저는 가장 신기한 게 돈 받고 리딩해 주는 게 가능한가 그게 안 올라가면 어떡하려고 조심스럽게 권유하는 거 정도야 가능하겠지만 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조심하시고 떨어지는 칼날은 절대 잡지 마시고요. 충분히 안정화되는 시간, 자 이런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상 오늘 시황과 프레티지 바이오 파마라고 바이넥스가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